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문국 강남학원 김하인 강사입니다. 자, 민법 좀비기술 특강 기본편 제5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규제 세 종류 구입하실 수 있어요. 먼저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좀비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다음 민법 강의 노트, 지금 PPT 자료를 필기할 필요 없이 노트로 받아볼 교재가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실 때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카드인기 담보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287페이지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적용범위 공부했거든요. 자,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갑에게 3억을 빌립니다. 갑이 사채업자라 3억 빌려주면서 돈 못 갚으면 이 부동산 7억짜리로 대신 갚으라고 대물변제 예약을 했죠.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하거나 아예 소유권 양도를 받아 놓습니다. 그럼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했지만 보증 가등기가 아니죠. 3억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대신 활용한 거라 이걸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 가등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갑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3억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 이걸 양도 담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법적 성격이 저당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카등기 담보 성질이 있는데 1번 카등기 담보는 양도담보 똑같죠? 저당권하고 똑같다. 따라서 부정성, 소반성, 불가분성, 물상 데이터 인정됩니다. 2번 카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보증 가등기인지 그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로 알 수 없죠.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 해석, 그러니까 표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X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갑은행에서 3억을 빌리면서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 그리고 채무자 설정자죠. 갑이 은행이 채권자 저당권자인데 지금 아파트에 은행이 저당자 보면 이제 이 아파트 누가 삽니까? 은행 저당권자가 와서 사는 거 아니죠. 은행이 안 살죠. 여전히 채무자 우리들이 삽니다. 채무자가 살아요. 이걸 평한테 임대차 했네요. 그럼 차임 월세가 나오겠죠. 이 월세 은행이 받습니까? 아니죠. 월세 여전히 소유자 을이 받고 을은 갑 은행에게 이자를 내는 거죠. 이처럼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설정자가 점유하죠. 따라서 이 과실, 법정 과실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저당권하고 똑같은 게 지금 하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가등기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원칙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수익은 채무자, 소유자가요. 따라서 차임 월세 같은 거 얘들이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목적 부동산 사용 수익은 누가요? 채권자 갑이 아니라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 을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자 갑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채무자 을이나 을로부터 그 권한을 승계한 자 임차 임평 병에게 사용 수익하지 못한 걸 이유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채권자들이 목적물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임 달라고 못한다. 을이 월세 받고 갑은 을에게 이자 받는 거죠. 항상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 강의 노트 289페이지입니다. 이제 카드행담보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단 말이죠. 그럼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인데 공적 실행이 경매입니다.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죠? 경매 청구권이 있다. 이건 공적으로 처분 청산 가능해요. 사적으로는 처분 청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채무자에게 엄청 불리해요. 사적 실행으로는 귀속 청산만 허용하고 이 절차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당권에 없는 거라 이 귀속 청산 절차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을에게 X라는 7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먼저 A라는 저당권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이어서 갑이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똑같아요. 치되겠다. 채권이 3억이 있고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어가 갑입니다. 을이 갑에게 돈 갚지 않아요. 변제기 때 을이 갑에게 돈 안 갚으면 갑은 이제 실행통지하죠. 돈 안 주면 부동산 뺏어올 거야. 실행통지합니다. 무엇을 통지한가? 청산금인데 이 부동산 평가액 7억이죠. 7억에서 갑이 주어라 갑채권 3억을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근데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죠. 그럼 선순위 채권액도 피담보 채권액의 합산하면 5억이 되죠. 포함해서 같이 빼주면 2억이 됩니다. 왜 선순위 채권액을 빼줄까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든 뭘 하든 간에 갑보다는 A가 먼저 무조건 돈 받아야겠죠. 무조건 돈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갑은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을 안고 취득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2억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시켜서 5억이 되죠. 빼주면 청산금 2억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이 부동산에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후순위 저당권자 이들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통지 마쳤죠? 그럼 청산기간 2개월, 돈 갚을 기간 2개월 줘요. 그럼 채무자는 2개월 동안에 돈 다 갚으면 소유권 안 뺏기죠? 근데 돈을 못 갚았네요. 그럼 채권자는 이제 청산금 지급하고 채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즉 소유권 뺏기는 거죠. 목적물도 뺏기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동시행이에요. 자, 그럼 갑은 부동산을 평가해야겠죠. 근데 갑이 양심의 털 나서 7억짜리를 6억으로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 청산금이 1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의 털 나서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청산금 1억으로 통지했죠? 그럼 낮게 이날 하더라도 을은 2개월간 돈 갚으면 됩니다. 돈 갚으면 소유권 안 뺏겨요. 그러니까 손해 없죠. 설령 2개월간 돈을 못 갚았더라도 여기 청산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관계라 이때는 정당한 청산금을 줘야 돼요. 객관적인 청산금 안 주면 을도 소유권 안 넘기기 때문에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 을에게 손해가 없지만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 손해가 생겨요. 자, 여러분 청산금이 남으면 병과 을과 병 중에 누가 먼저 청산금 받아야 할까요? 병도 을에 대한 채권자죠. 병이 먼저 받고 남은 걸 을이 받을 겁니다. 그럼 병채권 2억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면 병은 2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갑이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니까 병은 지금 1억밖에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럼 1억 손해죠? 그럼 병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요. 그럼 불만이 있어 주둥이 쭉 나오겠죠? 그럼 그 입 다물라고 이후 순위 저당권자는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가 안 됐어요. 즉 아직 병은 돈 받을 날짜가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 청구하면 계속 청산 중단되고 경매 배당에 참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양심의 털입니다. 이제 갑이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했네요. 그럼 청산금이 엄청 커지죠. 그럼 이 돈 내놔야 돼요. 이 돈 내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미쳤네요 라고 이걸 다툴 수 없어요. 즉 자기가 한 것에 구속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양심의 털, 대가리 총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아무튼 을은 2개월간 돈 갚으면 되는데 돈 못 갚았네요. 그래도 청산금 받기 전까지라면 채무자 을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은 철저하게 채무자를 위한 법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변제기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대요. 그럼 해도 너무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선의 3자 보호가 있습니다. 자, 갑은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갑은 청산을 다 마쳐야 됩니다. 청산을 마쳐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청산하지 않으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인 양 제3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선의 3자가 보호돼요. 그 선의 3자는 항상 정으로 나와요. 여기 갑을 병까지 있죠? 그 다음 정이잖아요. 그래서 선의 정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채무를 변제해도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선의정 잘 보세요. 소위 기속청산 절차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좀 어렵지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양도담보권자는 자, 이행지체 빠진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에 이주받는 제3자에게 지체했으니까 부동산을 뺏어 하겠죠. 근데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을 마쳐야 소유자죠. 아직 청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으로 뺏어올 수 없고 너 돈 안 갚았으니까 실행할 거야.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으로는 인도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양도담보죠. 경로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도과해서 이행 제재 받았을 때 담보권 실행이에요. 실행으로서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 점유 이주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이제 문제집 221페이지입니다. 3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당기 담보법 옳은 겁니다. 1번 공사대금 채무 적용 안 돼요. 사채업자를 맡게 한 거라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 과실수식권은 채권자에게 속하죠. 그러니까 아까 월세, 차임, 월세 과실은 원칙 설정자, 채무자에게 기록되는데 이제 청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채권자에게 기록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은 채권자죠. 채권자가 뭐 정산, 청산 똑같아요. 오타 아닙니다. 기속 청산이나 여기서 처분 청산이란 경매를 말하죠. 채권자가 선택하죠. 네, 4번 주의하세요. 이제 가등기 담보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그럼 이건 가등기 담보법하고 뭐 크게 상관없죠. 돈을 못 갚았을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저당권이나 가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니다라고 동시행 항명권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건 동시행 항명권 문제지 가등기 담보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5번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 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아직 자기 채권 변적이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후순위 권리자 보호가 있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가등기 담보법 옳은 겁니다. 이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증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상 표시를 보고 알 수 없죠. 당사자 약정 내용이나 거래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랬죠. 이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뜻을 통지해야 되죠. 청산금이 0원이네요. 없다라고 실행 통지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없다라고 말하고 돈 갚을 기간 2개월 보장해야 됩니다. 한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아까 7억을 예를 들었죠. 피담보 채권 3억을 예를 들었어요. 뺀 금액 맞죠? 근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 저당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이 여기 3억이죠. 아까 3억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된 채권 아까 2억을 예를 들었죠.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래야 3억 더하기 2억 하면 5억이 되죠. 그래서 아까 7억에서 5억을 빼면 청산금이 2억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죠? 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시 통지할 필요 없어요. 아까 이게 양심의 털,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통지 효력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양심의 털이에요.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해야 됩니다. 청산이 종료하여야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청산 종료 후입니다. 5번 카드기 담보법 틀린 겁니다. 1번 자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죠. 담보가등기도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죠?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소멸 맞았습니다. 2번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죠.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 이약을 내서 이약서가 있다 해보세요. 이 매매대금 이것은 그냥 형식적입니다. 이것은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뭐든지 실질, 약정, 실질에 따라요. 그래서 말이 밖에서 틀렸습니다. 한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야 청산금에 관한 권리양도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까 채무자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을 먼저 받는다 해서요. 그럼 나중에 받을 채무자가 청산기간 전인데 그 권리 양도하면 안 되겠죠. 후순위 권리자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채무자 을보다 먼저 받는다 해서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지 여부는 실질 맞았죠? 당사자 의사이석에 따른다 했죠? 아까 등기의상 표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초과해야 되는데 미달하네요. 그럼 미달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도 없게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6번 이제 가등기 담보 옳은 겁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저당권과 같이 가등기 담보 설정자 될 수 있습니다. 물상 보증이죠. 2번 귀속 청산에서 변제 이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다툴 수 없어요. 아까 대가리 총 맞아서 청산금을 높게 평가해도 그 돈 내놓으라 그랬죠?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털, 여긴 대가리 총, 여기죠? 잘 비교하세요. 3번 공사대금 적용 안 돼요.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럼 저당권은 채권 엄마와 함께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네요. 저당권 아새끼는 엄마랑 함께 집 나갈 수 있다. 이게 정답.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항상 저당권하고 똑같다. 5번 가등기 담보 저당권자 경매할 수 있죠? 답이 4번입니다. 자, 민법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합격서 계속 공부해 주세요. 강의도 궁금할 때마다 계속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2차 전략 과목 중개사법도 85점을 맞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아무튼 시간 날 때 한 번씩 계속 들어주세요. 그래서 민법, 중개사법 구독 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